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인수정리란 말 자체가 인수란 말이 고백꼴로 나타나져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다항식에서 고백꼴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언급을 하는지를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fx를 ax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 r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fx를 ax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rx이다 라고 하죠. 자, 항상 말들이 복잡해지면 그 속에서 이제 정확한 그 키워드를 끌어내고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AX의 차수, AX의 차수보다 RX의 차수보다 낫다. 이건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RX가 0일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인수정리란 자체는 고백꼴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RX가 0일 때가 문제예요. 자, 결론은 RX가 0일 때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건가가 이제 주요 인수정리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럼 RX가 0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머지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용어에서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복잡하게 쓰여 있어도 그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를 뭐라고 하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뭘로 나누어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 나머지가 없는가? 자, 그러면 이때는 fx를 ax로 나누면 fx 현재 지금 ax로 나눈 모양이죠. ax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또는 fx를 fx를이라고 안 하겠죠. 그럼 fx는이라고 하겠네요. 중요합니다. 또 fx는 뭐로 나눠 떨어진다? qx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fx는 ax를 자, 나눠 떨어진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인수로 갖는다고 합니다. 자, 표현을 잘 기억합니다. 자, fx의 요 목과 나머지의 식 하나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fx는 ax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고 또는 fx는 qx를 인수로 갖는다라고도 해요. 또 뭐가 있죠? fx는 ax와 qx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인수로 갖는다. 정리를 해볼게요. 쭉. 인수로 갖는다.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2차식으로 나눌 때나 1차식으로 나눌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은 어떤 이야기인지 이걸 이제 잘 기억하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시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고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인수라는 것은 다항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곱으로 이루어진 다항식, 여기선 다항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식을 인수라고 합니다. 다항식에서의 인수가 되겠죠. 자, 인수정리라는 것은 고백꼴로 나타내는 인수분해 형태를 갖는 모양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다항식이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그 말은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맞죠?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당식 fx가 나눠 떨어진다. 자,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돼 있죠?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f 알파가 0이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fx가 ax 플러스 b로 나눠 떨어진다.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자, 그럼 아까처럼 이 무슨 뜻이죠? ax 플러스 b를 인수로 갖는다 가 되고요. 이 말은 곧 f 뭐가 되죠? f 마이너스 a분의 b는 0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왜 같은 용어인지를 잘 보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얘를 인수로 갖는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fx가 x-b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인수로 갖는 표현들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은 곧 fa도 0이고 fb도 0이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교재를 보고 용어 정리부터 기본에 충실해서 이제 개념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테니까 넘어가면 18, 그러면 k는 9가 되겠죠. 2번. 자, x-1과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f1도 0이고 f2도 0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0이고 맞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서 0인데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얻어지는 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의 2배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이 식을 통해 a, b 값을 구할 수 있죠.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인수로 갖는단 말이 같은 뜻입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죠. 자, 요 식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0이) 되고요. 7이니까 8a죠. 8a. 자, 결국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값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8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자, 이제 여기서 이 식은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네요. 요게 x-1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1을 집어넣었을 때 f1이 0이 된다는 소리와 같겠죠. 자, f1을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고요. 여기서 a는 넘어가면 2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여기서
2x-1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 2분의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맞죠? 이 식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을 사용하면 뭐가 되죠? 2분의 1을 사용하면 8분의 6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가 2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 px가 아니라 fx겠죠? px라는 식은 없으니까 이건 fx가 되겠습니다. 몫을 qx라고 하고 저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k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여기 존재하겠죠. 자, 여기서 q2 값을 구하라고 하면 나머지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2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양변에 2를 대입하면 q2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2를 대입하면 자, 저기서 kx인데 2k라고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뭘 집어넣죠? 2를 집어넣죠. 자, 2를 집어넣으면 3q2 맞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이제 계산해 보면 51을 3으로 나눠야겠죠? 17이네요. 17. 그래서 q2는 17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저 수를 인수로 갖는다가 되겠죠. 바로 인수분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양변에 3을 대입했을 때, 자, 요걸 fx라고 할게요. 양변에 3을 대입했을 때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될 겁니다. f3이 0이 되고 f-2가 0이 되는 이제 이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를 사용하면 a, b 값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 0이 되는 이 두 가지씩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빼보면은 35. 자, 위에 거를 계산하면 9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5고요.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ab 값이 a는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b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저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자, 그럼 아까처럼 식을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은 이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몫은 있지만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결론은 f1도 0이고 f-1도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f1도 0이고 f-1도 0이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더해보면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 나눠 떨어진다의 표현 잘 기억해 줍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항등식 계수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뭐 복잡할 게 없고 고차식의 계수들이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항등식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데요. 뭐 유형 몇 개만 해보면 금방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항등식의 계수의 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수에 대한 성질이죠. 자, 다항식에서 계수들의 성질인데 이제 이것들을 확장시켜 보면 나중에 확률 통계에서 이항정리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fx의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로 할게요. 마이너스 1의 10승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기를 하면 최고차는 20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따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상수항부터 20차까지 계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즉 3차항의 계수는 A3라고 하고 2차항의 계수는 A2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가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20차니까 19차가 있을 거고 20차의 계수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자, 모든 다항식은 차수를 연결하면 쭉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0부터 여기서 나오는 A0, A1 있죠. A20까지 요게 이제 계수가 되겠죠. 계수. 그래서 이 계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 자, x에 1을 대입해 보면요. 자, 이제 좌변은 뭐가 되죠? 좌변이 1이 되죠. 자, x에 1을 대입해 보면 x가 다 사라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x가 다 사라지고 계수들만 다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아, 얘는 모든 계수의 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식이든지 fx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 다항식에서 모든 계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그 다항식에 x에 1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든 계수의 합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왼쪽은 여전히 1이 되네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홀수 차수는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짝수 차수는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더했다 빼면 일정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럼 두 개의 식을 더해보면 왼쪽은 2인데 오른쪽은 홀수가 없어지고 짝수만 두 개씩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짝수항의 계수만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나누기 1 하면 요건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일반식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F1과 F-1을 더했어요. 이게 위아래 더한 거죠. 요거를 2로 나누면 이건 뭐다? 짝수차 계수의 합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F1 더하기 F-1의 형태가 바로 얘가 되니까요.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로 나눴을 때가 우리가 구하는 값이죠. 자, 빼볼게요. 위아래를. 자, 위아래를 뺀다는 식은 마찬가지인데요. 0은 자, 빼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홀수차만 남겠죠. 자, 이것도 일반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F1에서 F-1을 빼고 2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죠? 얘는 홀수 차수의 합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뜻이.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차수의 계수의 합과 짝수 차수의 계수의 합과 모든 계수의 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특수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에 뭐 10승 이제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상수항부터 20차항까지 계속 배열을 하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좀 전과 동일합니다. 자, 근데 아까는 1과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허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허수. 자, 예를 들어서 x에 i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i를 넣어보면 좌변이 0이 되죠. 자, 우변의 변천사를 규칙으로 찾아볼게요. 플러스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요. i 4제곱은 1이죠. i 5제곱은 다시 i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쭉 가다가 i의 20승은 1이니까 a는 20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는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19i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i를 넣어 볼게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는 직접 넣어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쭉 가면 맨 끝에는 A20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로 되겠네요. 플러스. 자기가 직접 넣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사용하면 이 점과 다른 형태의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더했다 빼보는 거예요. 자, 더하면 물론 왼쪽은 0이 되겠죠. 자, 오른쪽은 2배가 되는데 뭐가 2배가 되는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홀수 짝수가 반복되지 홀수 그 짝수가 반복되지만 짝수의 부호가 서로 바뀌는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알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빼면 여전히 0이죠. 이 왼쪽이 0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꼭 무조건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이 i로 묶고요. 이번에는 홀수 번째가 맞죠? 홀수 번째가 서로 부호를 바꾸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2k-1 정도로 쭉 가보면 19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바뀌는 것은 허수를 사용하는 경우구나 라고 참고로 그냥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전에 했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런 다항식에서 짝수 번째 합은 F1과 F-2로 나눈 거고요. 홀수 번째 합은 빼서 2로 나눈 거죠. 자, 상수항 이건 당연한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2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F1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뭐죠? 모든 개수의 총합이 됩니다. 자, 모든 개수의 총합이니까 이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허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를 통해 설명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자기가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19번 문제. 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뭐죠? 모든 개수의 합이니까 F1이죠. 그래서 F1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2의 5승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왼쪽은 (0이) 됩니다. 자, 3번 어떻게 한다 했죠? 위아래를 더해서 위아래를 더하면 2의 5승이죠. 이걸 2로 나눈 게 짝수번째 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의 4승이고요. 자, 홀수번째는 위에서 아래를 빼서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2의 4승이 되겠습니다. 맞죠?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자, 20번 볼게요. 자,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뭘 구하라고 하냐면 요거 구하라고 합니다. 자, 무작정 1과 마이너스 1을 넣을 게 아니라 어떤 형태를 집어넣어야 저게 나올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자, 짝수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x에 0을 넣어볼게요. 자, 0을 넣어보면 모든 개수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자, 이번에는 저기 부호를 바꾸기 위해 이번엔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2의 10승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부호가 바뀔 거예요. 자, 부호를 바꿔야 우리가 원하는 이런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아래 식을 정리를 해주고, 자, 우리는 짝수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더해줘야겠죠. 자, 위아래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짝수번째가 2개씩 나옵니다. 자, 결론은 2로 나눠주니까 2의 9승 플러스 1이 답이겠네요. 그럼 5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는 알겠죠? 21번 문제. 자, 항상 성립한다. 자, 이렇게 나눗셈이나 이렇게 목과 나머지 형태 또는 양쪽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항등식이 되겠죠. 자,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을 찾으려면 x에 뭘 대입해야 되죠? 자, x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바로 나옵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바로 나오겠죠. 2의 10승 플러스 1인데 2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이 나옵니다. 꼭 1과 마이너스 1만 고집하지 말고 이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수를 대입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1025가 답이 되겠네요.